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질 성형 수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흔히 이쁜이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질 성형, 즉 질을 축소하는 이런 수술은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쁜 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 수술을 요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단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요즘 상담을 오시면 제가 레이저만 하면 되나요? 필러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질이 혹은 자궁이 처져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 입구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출산 후에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를 드리지만 다른 경우에는 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질 성형 수술이라는 거, 이쁜이 수술이라는 거는 질이 이렇게 있으면 질 안은 쭈글쭈글한 질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손을 넣어서 만져보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보시면 입 안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 안은 보린 쪽 안쪽 있죠. 이 벽처럼 이렇게 붉고 약간 촉촉하고 이런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른 점은 질 안은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점막이 이렇게 팽팽한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접혀서 여러 이런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은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질이 많이 늘어나야 아기가 여기를 통과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 주름은요,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젊을 때는 이 주름이 회복이 좀 잘 돼요. 그런데 출산을 반복적으로 했거나 내가 뭐 한 4~5을 낳았어. 그러면 이 늘어나는 것들이 늘어나서는 원래 상태로 딱 타이트하게 줄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출산을 했으면 이 변화가 가역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돌아오는 게 빠르거든요. 콜라겐도 많고 촉촉하고 조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좀 수월한 반면에 내가 40이 넘어서 첫 출산을 했어. 이러면은 사실 20대 때 3명 낳은 것보다 40대 때 1명 낳는 게 트라우마가 더 클 수 있어요. 찢어지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지거나 이렇게 늘어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산에서는 웬만하면 제왕절개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쭈글쭈글하던 주름이 다 펴지면서 공간이 확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차면서 질방귀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변을 잘 참기 힘들다든지 기침할 때마다 소변이 샌다든지 아니면 변을 보는 게 좀 원활하지가 않다든지 이런 변화까지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느끼시는 거는 성감의 저하죠. 내가 출산을 하고 났더니 혹은 나이가 들면서 똑같은 사람이랑 관계를 하는데 이전만큼 쾌감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극도 충분하지가 않고, 이전에는 딱 삽입이 들어오면 꽉 찬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작을 했는지 끝이 났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질이 이완돼서 늘어나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 성형은 이 늘어난 질에 점막을 잘라서요 붙여주는 이런 수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질 입구도 좀 모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좋은 점은 질을 좁힐 수 있어요. 내가 느낄 때도 좀 더 꽉 찬다는 느낌이 들 수 있고, 파트너가 느낄 때도 이제 더 이상 느슨하지가 않아, 감각이 좋아, 충분히 자극이 온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점들이 있어요. 넓어진 걸 한순간에 딱 좁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은 이 점막이 굉장히 이제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주름이 펴지면서 공간이 좀 넓어지는 거라서 이 점막 자체를 그냥 드러내버리면요, 질 안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주름 없이 그냥 쫙 당겨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매끈매끈한 점막의 상태, 그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좋아져서 좋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점막이 없어지면서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가 느꼈을 때도 이전에는 약간 오돌도돌한 자극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미끌미끌해서 자극이 되는 포인트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따라서 이제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수술 후에 생기게 되는 형태 같은 것도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점막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많이 절제를 해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점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점막이 충분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이게 뭐 늘어나서 밖으로 빠지고 하니까 잘라낸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점막에서는 적절한 이제 혈류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분비물이 생겨요.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때문에 혈류가 저하가 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흉터 조직이 되잖아요, 그죠? 그쪽에는 우리가 다른 뭐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흉터 부위는 다른 부분이랑은 느낌이 달라요. 딱딱해진 흉터 조직으로는 혈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흉터 조직을 기준으로 해서 혈류 같은 것들이 흉터 조직은 가지 않고요. 주변에도 혈류가 좀 저하될 수가 있어요. 혈류가 저하되면 질이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분비물을 분비할 수 있는 점막의 면적도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젊을 때는 문제되지 않아요. 30대 때는 건조해 봤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30대 때 출산 후에 뭐 많이 늘어났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수술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30까지만 살 게 아니죠. 앞으로 많은 세월이 남아있잖아요. 50대가 돼서 혹은 40대 후반 이렇게 되면서 시작되는 분들도 있는데 질 건조가 시작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뭐 홍조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뭐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지만 질 건조도 생깁니다. 건조가 빨리 생기고 심하게 생기는 분들은 특히 이런 수술을 하셨던 분들, 마른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질 건조가 빨리 시작이 돼요. 그리고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관계를 할 수 없게 돼요. 질 축소 수술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성생활이 좋았으면 좋겠고 내가 아니더라도 파트너가 그거를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게 만들려고 수술을 했는데 10년도 되지 않아서 내가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너무 아프고 따갑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 점막을 많이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질을 좁혀놓으면 좁혀놓을수록 이 증상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쯤에 저한테 정말 많이 찾아오십니다. 관계할 때 너무 아프고 불편한데 어떻게 방법은 없을까요? 하시는데요. 보면 알거든요. 그런 수술했던 얘기를 안 하세요. 저는 그냥 관계가 잘 안 돼요. 아파요. 관계할 때 아파요. 하고 들어오시는데 진찰을 해보면 질 입구가 안 보여요. 너무 좁혀놔서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내진을 해보면요. 너무 딱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드럽고 충분히 이완이 되고 늘어나줘야 관계를 할 때 통증 없이 가능한 건데요. 이 부분이 딱딱하게 변해버리면 할 때마다 아픕니다. 특징적으로 삽입을 할 때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술들을 좀 과하게 하신 분들은 진짜 너무 좁아져서 손가락 하나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단계적으로 좀 서서히 진행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료하는데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점은 드라마틱하게 공간을 좁힐 수 있다. 당장에 생기는 변화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고 뭐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되고 이럴 거 없이 그냥 수술하면 뚝딱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관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유지가 되는 거죠. 다시 늘어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좁아진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거는 뭐 1년, 2년 간격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수술 같은 경우는 뚝딱 해놓으면 끝이니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방법이기도 해요. 한 번 하면 끝나니까 비용이 비싸더라도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시점만을 보는 게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 뭐 수술 잘 됐네, 정말 느낌 좋으시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수술한 사람도. 그런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좋았어. 40대까지 너무 좋았어. 근데 50대가 되면서 관계를 못해. 너무 아파해. 이게 50대 이상에서 관계를 안 할 것 같잖아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 수명도 길어졌고요. 건강 수명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50대 정도 되면 관계 안 하고 살아도 돼. 나도 안 되고 남편도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서로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건강한 거죠. 다른 부분들은 너무 건강해. 봤을 때 얼굴도 봐도 3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보여요. 50이라도. 그리고 남편도 너무 건강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20, 30대처럼 뭐 성생활을 하고 싶어 해. 50대인데. 그러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렇게 남성 갱년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여자처럼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아요. 남성 호르몬이 한순간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성은 폐경을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진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이해를 못해요. 나는 이렇게 괜찮고 너는 보기는 멀쩡한데 왜 자꾸 아프다고 하냐. 내가 싫어진 거 아니냐. 딴 남자 생겼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맞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생활을 50대도 하고요. 60대까지도 활발하게 합니다. 남편이 무슨 당뇨, 고혈압, 중병, 암 같은 거 이런 거 생기지 않은 이상은 성생활을 정말 늦게까지 하세요. 70대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 나의 생활까지 좀 생각을 해서 수술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제의 드리는 방법은 이런 이완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비비브나 리비브 같은 그런 고주파 장비 혹은 베스타 같은 그런 점막을 좀 재생시키고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비들 사용해서 탄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는 거, 그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우리 얼굴도 그렇잖아요. 처져도 레이저로 엄청나게 때려 놓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이랑 좀 차이가 있겠죠. 수술은 정말 이제 바짝 당길 수 있잖아요. 얼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당겨놓으면 일시적으로 괜찮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떨어졌다가 일시적으로 괜찮았다가 또 떨어졌다가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별 문제 없이 흉터와 뭐 큰 부작용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관리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년 간격으로 그냥 레이저 하실 거를 제일 많이 권유를 하고요. 공간이 나는 너무 늘어져서 넓어서 좀 좁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진찰을 해봐도 손가락이 제가 가늘어요. 그런데 3개가 쑥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좀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빈 곳을 채우고 좀 근육 주변을 좀 보강을 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자. 그러면은 질방기도 안 생기고 관계할 때 느낌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질필러도 많이 넣으면 좋지 않습니다. 질필러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볼륨을 차지하게 되면 혈류를 저해시키고요. 필러 넣으면 오히려 촉촉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볼륨이 들어가면 이 부분에 피가 안 갑니다. 더 건조해져요. 그리고 공간이 꽉 채워지면 당연히 그 자극이 커지니까 약간만 건조해도 심하게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한 양을 넣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절한 양을 넣어서 살짝 1년마다 2년마다 보충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만큼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닐 수 있겠지만 충분히 내가 성생활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실 거고요. 결정적인 거는 내가 폐경이 되고 난 후에도 특별히 건조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장점일 수 있어요. 지금은 수술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시고 이게 관계가 안 된다, 너무 아파서 수술 이후에 관계를 한 번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거든요. 우리가 흔히 넓어진 공간을 좁히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만 너무 좁아져서 이거 좀 째주세요, 넓혀주세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넓히는 수술은요, 좁히는 수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뭐 피부만 좀 당겨져서 피부만 좀 터주면 되는 상황이면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술할 땐 점막을 다 잘라내 버리거든요. 잘라내서 없어진 점막을 제가 만들어내서 붙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텐션을 늦춰주는 그런 정도의 수술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받으셔도 효과가 없다라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환자분은 이쁜이 수술 하시고 축소 수술 하셨죠. 하고 나서 또 관계를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2번째 축소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좁혀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나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다시 늘려달라 해서 늘리는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비비브 치료 받으시고 소노케어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금은 성생활이 원활하게 되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수술을 이렇게 할 정도면 성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하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술적인 면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수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덜 생기게 잘 하는데 가서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손대지 않는 방법을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 축소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나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장기간의 그런 내 삶을 생각을 해보고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술하신 분들이 수술이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은 너무 잘 됐는데 그동안 뭐 괜찮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바이바이.